자, 이제 글쓰기 채점에 관해서 오늘은 약간 개략적인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글쓰기 방법 그리고 아주 상세한 채점 기준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개략적으로 글쓰기를 어떻게 채점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선 1차 글쓰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50점 만점입니다. 그죠? 그리고 2차 글쓰기가 150점 만점인데 보시면은 둘을 다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했을 경우에 그냥 50점, 150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런 걸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최대 감점이 각각 5점에서 10점. 그러니까,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50점에서, 혹은 이제 2차 글쓰기에는 150점에서 어떤 그 채점이 이루어질 겁니다. 바로 점수를 주고 시작을 할 건데, 그런데,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했더라도 아주 이제 디테일한 예를 들어서 이제 문법 사항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 있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미흡할 때는 이제 1차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감점이 5점까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2차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감점이 10점까지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최대 감점인데 여기까지 이제 발생하는 경우는 없겠어요.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이번 학기는 1차 글쓰기고 2차 글쓰기고 간에 기본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주말 이후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차 글쓰기하고 2차 글쓰기에 특히 이제 2차 글쓰기가 마치고 났을 때 이거 두 개를 다 이제 검토를 해서 제가 아주 뛰어나게 잘 쓴 분한테는 추가로 50에서 80점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최종 등급에서 1단계 내지는 2단계까지 등급이 상승 가능한 것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이게 큰 엑스트라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좀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학생들에 해당하진 않아요. 아주 뛰어나게 잘 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과목당 어, 50명이 등록을 했다라고 했을 때 기껏해야 한 3명 정도? 그 정도 분한테만 해당이 되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1학기 때를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요새 수업 자체가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기준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제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조금 못 봤지만은 어, 글쓰기를 봤을 때 이 학생의 기본적인 소양이나 이 수업에 충실히 어떤 준비를 한 게 너무나 명확한 데 비해서 점수가 제대로 안 나왔으면은 이 최종 등급이 이 학생의 기울인 노력에 비해서 조금 제대로 된 평가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 학기에는 이런 엑스트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항목을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요, 지난 학기에 비하면은 글쓰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수 감점되는 것은 적은 반면에 오히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최종 등급을 약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발표 및 수업 참여 점수 이건 무엇인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발표 점수는 50점인데 이것은 2차 글쓰기를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길이의 발표 영상으로 제작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1학기하고 완전히 똑같죠. 영상 제작 방법이나 이 채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러니까 주말 이후에 제가 이제 어, 동영상 강의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참여하는 것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총 30회 수업을 매회 이제 5점으로 하면은 이제 150점이 나오는 겁니다. 매번 수업이 끝났을 때 여러분 지난번에는 퀴즈 했죠. 그런데 퀴즈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겠고 수업 참여 설문이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냥 뭐 수업 참여를 했다 뭐 이 정도만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5점을 다 받을 수 있는지는 수업 참여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평가를 5점 만점 기준으로 할 건데 웬만하면 5점 받아요. 수업에서 예를 들어 어떤 분 학생 성함을 불렀는데 제대로 대답을 안 하고 약간 예, 뭐, 예, 수업 참여 안 하고 뭐 밖에 나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업에 대한 어떤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감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경우에만 감점이 있겠고 웬만하면 5점 다 받습니다. 자, 첫 주의 수업 참여 설문 퀴즈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하실 필요 없어요. 주말 이후에 제가 이제 제출할 수 있도록 블랙보드에 항목을 개설하고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참여하도록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마감 기한은 없기 때문에 첫 주의 수업 참여도에 대한 설문 퀴즈에 대해서는 일단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 기말고사에 대한 이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일단 중국 고정강독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각각 토요일에 실시를 합니다. 10월 24일, 12월 10일.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공고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장소가 굉장히 큰 강의실이 필요한데 왜냐면 앞뒤로 다 최소 한 칸 비워야 되잖아요. 50명 이상이 최소 이제 등록할 것 같은데요. 이런 대면 시험의 경우에는 어쩌면 분반 시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0월 24일 토요일에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1, 2단계 사회적 거리 단계 1, 2단계의 경우에는 이제 출석 대면 시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 거리기가 어쩌면 이제 3단계는 확실히 이제 온라인 비대면 시험인데 2.5단계의 경우에도 온라인 비대면 시험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 측에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2.5단계가 있다는 거는 이전에는 정부에서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그죠? 자, 이제 추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이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쉬었다 가고 실제로 이제 중간 기말고사의 구체적인 유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